이 물류센터 중에서 일부 좀 효율이 안 나온 데들은 다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걸로 다시 새로운 물류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답보하고 있는 이런 다른 이제 이 편의점 업계보다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시고 전년 대비 한 10%가 지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이 10% 이상일까요? 꽤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편의점은 예외적으로 이제 본부에 직영보다 가맹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방송에서 했지만 다이소 같은 경우는 한 1,580개 점포 중에 직영이 거의 1,000이 넘거든요. 이제 어떤 점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편의점의 이제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에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편의점이 최근에는 뭐 몇 년 사이에 급상승하면서 많이 올라왔지만은 시장상이 정체하기 때문에 편의점 상황에서도 일단은 물건도 잘 팔아야 되고, 그다음 매출도 올려야 되고,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고객이 자주 와줘야 되고, 물론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주문하면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서 편의점에 그 뭐 전 매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CU 같은 경우도 GS 같은 경우, 25 같은 경우도 온라인 주문해서 딜리버리하는 매장이 뭐 한 60, 7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객 동선에 생각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편의점도 고객 맞춤형으로 가나 이 부분도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이제 운영을 이제 자율에 맡기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같고, 특히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000개가 넘는 편의점이 지금 야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야간에 그 무인 운영을 하는 그런 무인 점포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많죠. 이마트 24가 무인 점포가 최고 무인 많습니다. 점포는 가장 많은 게 이마트24고, 이마트24는 좀 자유로운 게 이제 야간에 운영을 안 하더라도 제재를 갖다 안 가한다거나 야간에 뭐 본인이 이제 무인으로 한다면 무인으로 오픈을 하게 해주니까 타겟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타겟이 되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모기업 자체가 그렇게 크게 확대할 만큼 여러 개 없다 보니까 작년 올 초만 하더라도 뭐 정용길 회장이 앞으로 뭐 진짜 엄청난 속도로 편의점 증가시킬 거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일단은 좀 축소가 되고 지금 상태에서 좀 답보 상태로 있는 거는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편의점은 그래도 이 이마트24 방식으로 야간에 무인 편의점 운영하는 게 좀 대세가 돼갈 거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건비 절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편의점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유일하게 이마트가 뭐 동네에 보면 무인 점포가 참 많고요. CU, 그 다음에 GS가 좀 있고 오히려 CU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인 점포 24시간에 카드를 스캔해갖고 들어가서 매장에서 이제 물건 사는, 이거는 이제 뭐 편의점의 점포의 어떤 방식이 다르니까, 경영 전략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의 매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1, 2 상을 보니까 당연히 1등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거기에 뭐 편의점 사업, 슈퍼 사업, 그 다음에 호텔 사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조 원을 넘었는데, 편의점에 집중하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BJF 리테일, CU죠. CU만 해도 이제 올해 예상되는 매출이 8조 1948억입니다. 올해 8조 6,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8조 한 2천억이었는데 그래도 한 4천억, 5천억 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편의점 시장이 계속 매년 평균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금 내년에 2025년에 뭐 구조가 넘냐 안 넘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 핵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이 수치를 유지하냐 못하냐가 지금 하나의 지금 방어 노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편의점이 편리하고 또 물건 같은 거 많이 좋은 것도 많이 소싱해서 놓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편의점의 본사 관련된 점포들 이런 쪽이 이제 노력하는 데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목받는 편의점이 방송에 말씀해주셨지만은 백화점을 앞서고 국내 그 50% 근접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예외라도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1위로 가냐 못 가냐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1등 기업 싸움이 지금 치열하죠. 지금 매출이 진짜 이렇게까지 붙었던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뭐 수조 단위의 매출이 나오는데 뭐 몇십억 단위까지 매출이 붙지 않았습니까? 언제라도 1등과 2등이 뒤집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 전통적으로 보면은 CU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점포라든지 소형 점포들, 상권이 좋지 않은 점포가 출점했던 반면에 GS는 이제 주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권에서 좋은 쪽 위주로 많이 출점하다 보니까 점당 매출로는 GS25가 더 높았고, 그리고 전체 점포 수로는 CU가 더 높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둘 다 이제 뭐 거의 뭐 치고받고 하면서 유사하게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거는 여전히 CU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 수로 일단은 그 부분 전략을 잡은 것 같고 2025년까지 전국에 19,000점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새로운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 뭐 신상품이나 서비스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이게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이 CU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계열사 중에서 이 CU가 리테일 기업, 유통 기업으로는 이제 본업이 이거니까는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기업이 좀 없다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반대편에서 본다면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통합 전략을 갖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지만 GS 리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 슈퍼마켓 계열사와 통합 소싱. 그렇죠. 사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슈퍼가 최근에 매출이 지금 대형마트에서 이제 성장률을 봤을 때 대형마트가 역신장하면서 슈퍼가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거는 사실 이마트라든지 롯데에서 슈퍼하고 대형마트를 통합하면서 거기에 MD도 통합을 하고 또 운영 통합을 하고 또 요즘 물류까지 통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원래 가격이 제일 저렴하게 물건을 받았었거든요. 대형마트 가격이 똑같은 신라면이라고 하더라도 제일 저렴하게 받고 그 다음에 슈퍼가 그 다음 가격, 편의점이 그 다음 가격으로 사실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 업체에서 가격 책정하는 게 이런 그 업태별로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들이 이 대형 업체,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마트나 롯데가 이제는 대형마트, 이마트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마트하고 롯데슈퍼 이 두 부분을 같이 한 MD로 섞으면서 MD를 통합을 하고 상품 가격을 제일 저렴한 쪽으로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대부분은 물론 마트가 더 저렴하긴 하지만 소달량은 이제 슈퍼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업체한테 다시 제시를 해서 그 가격으로 소싱을 받고 대형 마트나 슈퍼나 똑같은 가격으로 그것들을 판매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슈퍼가 거꾸로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거꾸로 대형마트가 죽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GS 프레시하고 GS25가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 소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슈퍼가 가격이 비싸다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제 GS 프레시에서 팔고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이 다시 원가로 삽입이 된다면은 그만큼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CU보다는 더 높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PB도 마찬가지로 물론 편의점 PB도 많지만 대형 마트나 슈퍼에서 원래 자체 개발하고 있던 PB 이런 것들은 원래 원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고객들한테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마트24도 최근에 이마트24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노브랜드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마트24 매장에 노브랜드 매장을 만들고 이제 점점적으로 노브랜드식으로 바꿔나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소싱을 강화해서 그 소싱 강화된 결과물을 편의점으로 다시 투입하는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GS 리테일의 이런 통합 전략 그게 좀 더 오히려 내년에는 좀 기대되는 면도 있고요. 그쵸. 거기에 이제 온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까지도 같이 이제 GS가 이제 앱을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가 뭐 몇 년 사이에 리테일 홈쇼핑도 인수하고 슈퍼도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GS 이제 통합하면 또 물류 전문 회사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뭐 GS는 네트워크가 있고 한 매출 규모 한 6천억 원대 자체가 있고 또 CU, BJF 리테일은 BJF 로지스라는 회사 한 3천억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회사가 지금 물류회사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의점 같은 전별 배송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별 배송이 빠르면 2회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주기적 라우팅 콘센터 이제 회전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짜 통합하면서 물류의 효율화도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백업 해줘야지 매장에서 상품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역할도 지금 두 회사들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재밌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끝단으로 가면은 물류 싸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3사라고 본다면은 물론 뭐 그 이마트도 있고 뭐 롯데도 세븐일레븐도 있지만 양사로 봤을 때는 CU하고 GS25가 전국적으로 가장 뭐 거대한 물류망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물류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물류 전략 자체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BJ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류 쪽으로 힘을 좀 많이 할애하고 또 이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허브 센터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자동화도 도입을 하고 거기서 이 각각의 개별 점포로 효율적으로 물류를 운송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나머지 회사들보다는 더 경쟁력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GS라든지 나머지 업체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물류센터를 그냥 거점별로 지역별로 갖다 놓고 그 지역별 물류센터에서 직접 배송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보관비라든지 상품을 보관할 때 그것들을 각 센터마다 다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보관비도 나오고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데 CU 같은 경우에는 허브센터 한 군데에서 전체 상품은 아니지만 한 2, 3천 개 정도 핵심적인 상품들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보관하면서 그것들을 각 센터별로, 각 간선센터별로 그것들을 매일 그 시간대마다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그래서 물류 운영 효율도 높이고 물류 보관 비율도 낮추고 그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렇죠. 이제 부산에 또 거점센터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죠. 거의 뭐 2년 후에 네. 거의 이제 준공되니까요. 그게 이제 또 공포의 또 업계에서는 그 물류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쪽인 효율적인 측면에서 비용 절감도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물류 때문에 오히려 점포 운영이 네. 어려워진다거나 상품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한 단계 더 그쪽에서는 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업계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사실 벤치마킹 하려고 그러더라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CU가 돈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네, CU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포 중에서 일부 이 물센터 중에서 일부 좀 효율이 안 나온 데들은 다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걸로 다시 새로운 물센터를 짓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그 답보하고 있는 이런 다른 물류, 다른 이제 이 편의점 업계보다는 물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또 부산 쪽이니까 글로벌 쪽으로 수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수출인 물류하고 또 해외 진출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쪽 다 지금 포함했죠. 글로벌 시장 진출이 사실은 이 물류업계 연이어서 얘기하자면은 국내는 이미 끝났다고 봐요. 5만 5천 개에서 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당 매출액이 줄어든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제 편의점 매출이 기존 전 매출은 1%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1%대라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한 2, 3%까지 간다면 역신장한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편의점도 우리가 앞에서는 좋은 얘기 해줬지만 그거는 지금도 점포가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지 기존 점당 매출은 이제는 물가 상승률 대비하면 역신장 추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몽골이라든지 뭐 그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그쪽으로 진출하는 걸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해외에 나갔던 업체들 모두 적자라는 거죠. 거기서는 영업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규모의 경제니까 뭐 몇백 개로는 안 되겠죠. 거기서도 이제 뭐 몇천 개 단위 이상의 점포가 만들어졌을 때는 규모의 경제가 나와서 효율이 나오겠지만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영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답이 물류에 있다는 거죠. 물류를 먼저 선점을 하고 물류를 확충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물류비를 줄여 나가는 업체가 글로벌 확장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는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잠깐 이게 CU의 지금 물류센터는 뭐 한 약 10여 년 전에 진천의 허브 물류센터 18,000평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허브 한 6,000평짜리에서 전국 거점에 한 2,500, 3,000평이 한 3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부산의 허브센터를 갖다가 한 38,000평 정도에 2,600억 투자해서 지금 이제 2년 후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권역별로 이제 블록에서 이제 배송이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이소가 이거를 이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다이소가 지금 2019년에 부산센터에 있고 지금 세종센터 다이소도 똑같이 2년 후에 이제 세종센터가 나오거든요. 또 2, 3년에 또 양주센터가 나오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편의점, CU도 권역별로 배송하고 이걸 좀 다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건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류는 이제 이동하는 게 다 이제 동선에 따라 돈이거든요. 이 비용도 아마 편의점도 많이 좀 바뀌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갑자기 여기 생각나는데 다음 방송하고도 연결되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편의점도 뷰티 쪽에다 이제 영향을 강화했더라고요. 3,000원짜리까지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에 할 그 주목되는 기업 올다무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영, 다이소, 그 다음에 무신사. 다 매출이 다 급성장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방송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년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유통유신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마교수님 이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방송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교수님하고 저희가 뭐 유통물 이커머스 실전도 많이 했죠. 기업들 뭐 앞서가는 거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서가는 방송으로서 키워드나 다양한 얘기를 좀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또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전문 방송으로서 좋은 내용을 좀 앞으로 2025년에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말씀 하시죠. 2024년 마무리하면서. 너무 지금 격변의 해가 또 된 것 같아서. 상반기까지는 혼풍이 불었다가 지금 하반기에 갑자기 좀 냉풍이 불다가 마지막에 또 격변의 시기로 들어가면서 소비자 지금 심리도 많이 떨어지고 너무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내년도 예상이라든지 실적이 사실은 지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내년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정말 또 좋은 또 유통업계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유통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이커머스 항상 여러분들이 또 구매해주고 사랑해주시다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또 2024년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시면 건강하시면서 또 2025년 새로 변화가 있으니까 시장 환경, 국내 환경 변화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관심 가지시면서 유통의 신도 한 단계 변화하면서 성장하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올해 2024년 시청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